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름교재 46페이지예요. 자, 46페이지 시간 3장 토지의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 설명드리겠는데, 자, 이 3장 이완에서 최근 오기 또한 우리 점에서는 안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고 대체로 때 한 문제씩은 매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도 한 문제 출제되었고, 자, 여름실 이번 시험도 한 문제는 꼭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부동산의 특성은 먼저 특성입니다. 특성이 뭡니까? 특별한 성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일반재와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성을 설명하는 견해도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바로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대표된 견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배웠습니다. 자, 토지는 자연물이라고 했죠. 그럼 자연물인 이 토지는 일반적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게 토지의 특성입니다. 다음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인간의 창조물인 건물은 자연물인 토지와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게 이제 건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뭐과 비교합니까? 토지와 비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토지의 특성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다. 이때 자연적 특성에서는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다라는 거죠. 본래부터 지니고 있으니까 흔히 우리가 선천적인 특성이다 할 수 있겠죠. 또 본래부터 지니까 있는 그대로다. 그래서 물리적 특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변할 수 있어요, 없죠? 불변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물리적 특성이다 이 표현하면 결국은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비해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인문성에서는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비롯된 특성을 말한다. 결국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할 수 있겠죠. 인문성은 사람 힘이 개입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사람의 힘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는 어떻습니까? 후천적이다 할 수 있겠죠. 후천적이다. 또한 인위적이다.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의 특성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토지의 인문성 구분이 되는데, 토지의 자연성이 선천적이고 물리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라면 인문성은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특성 이 표현하면 뭘 떠올리자? 자연적 특성이다 생각하시고, 자연성은 변할 수 있어요, 없죠? 불변. 그렇지만 인문성은 사람 힘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토지의 자연성 여기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대표된 거 몇 가지만 학습하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토지의 자연성입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다. 물리성을 했죠. 자,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야. 근데 그러면 여긴 땅을 떼어다가 이렇게 이동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부동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성. 자, 보세요. 안입을 움직일 동.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별한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비이동성. 비이동성 표현쓰겠죠. 또한, 자, 있는 그대로니까 지리적 위치가 되겠죠. 지리적 위치는 어때? 고정된다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걸 줄여서 어때?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토지의 위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절대적 위치, 또 하나는 상대적 위치 배웠잖아요. 이때 절대적 위치는 결국 뭡니까? 있는 그대로 위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자, 물리적 위치다. 지리적 위치다, 자연적 위치다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절대 위치, 즉 지리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죠? 불변이다. 그래서 위치의 고정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부동성 이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는 자연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물인 토지의 절대량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늘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특성을 가려서 우리가 부증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증성. 자, 안입을 증가할 증,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별한 성질이라는 겁니다. 결국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생산성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양을 늘릴 수 없으니까 비증가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점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면적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면적은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면적의 유한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유한성 이거 뭡니까?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자, 다음 이제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량은 어때? 고정된다 쓰겠죠. 그래서 수량의 고정성이다 이렇게도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것도 물어본 겁니다. 자, 부증성은 자, 면적의 유한성, 수량의 고정성이라 한다. 어때? 맞는 표현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면적의 유한성 뭡니까? 면적은 유한, 한계가 있다. 왜?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량성, 수량은 어때? 고정된다. 왜? 양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 어때? 부정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때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소나 마음에 이랬다는 이야기에서 영구 있을 수 있다. 자, 이 특성을 우리가 뭡니까? 영속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토지는 공간이다 배웠습니다. 그럼 공간 이 자체는 결코 어때? 파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에 소모나 마음에 열이 없다 할 수 있겠죠? 이 특성을 영속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는 소모가 되지 않는다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비소모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결코 변치 않는다. 불변성,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불괴성, 오래 쓸 수 있다. 내구성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 토지를 있는 그대로 물리적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야. 바라보면 지형, 지질세 이와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똑같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복수의 동이나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 모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가려서 뭡니까? 개별성. 자, 그럼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비대체성이다. 또는 모두가 다르서 비동질성, 이질성 이처럼 여러 가지 또 표현된다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 이 땅은 또 다른 땅과 어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같은 특성을 가려서 우리가 인접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인접성은 다른 말로 연결되어 있다서 연결성 또는 연속되어 있다서 연속성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연속성이다 이 표현 있죠. 얘는 영속성, 이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영속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에 소모나 마음에 어렵다, 영구히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 연속성은 연속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 연속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다, 인접성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이 이외에도 뭐 지력성, 적재성, 배양성, 가경성 등등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다는 이야기.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잘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성이다. 대표로 다섯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부증성.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소나 마음에 열이 없다. 영속성.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 인접되다. 인접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인문적 특성입니다. 이는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 비롯되는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이다 이야기드렸죠. 자, 인문성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 대표되는 거 세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먼저 토지는요, 우리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특성을 가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사실 토지는 자, 우리 인간들 힘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산업용지, 2차 산업용지, 3차 산업용지, 주거용지, 공공용지 어때?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용도가 어때? 많다는 뜻이잖아요. 많다. 그래서 만을 다짜 써서 만을 다 용도성 이렇게 표현되다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의 어때? 변경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변용성 이렇게 표현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이제 토지는 우리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한 필지 토지가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할될 수도 있잖아요. 또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분할하시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법에서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내 땅에서 이 법을 무시하고
분할 수 있나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되고 합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줄여서 어떻습니까? 줄여서 분합성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어때? 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위치는 결국 뭡니까?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흔히 이걸 총칭해서 경제적 위치다 또는 상대적 위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상대치 배웠죠? 주변에 토지가 어떻느냐 여기 결정된 위치를 말하는 이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에 가변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뭐 기타 등등 여러 있지만 세 가지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의 인문성 대표로 세 가지 말씀을 했죠. 먼저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뭡니까? 용도의 다양성. 다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되고 합병될 수 있다. 분합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ችን 변할 수 있다. 위치, 가변성 등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토지의 특성도 크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다 나눠서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특성입니다. 건물은 우리 앞서 이야기했죠.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연물인 토지 어때?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그래서 건물은 뭐가 비교합니까? 토지와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보십시오. 토지는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이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과거에 있느냐? 건물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워낙 건축기술, 이축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동식 주택도 나오고 조립식 주택도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건물은 어떤지 이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동 가능성이 있다. 다음 두 번째,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이 있다 했어요.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연물이니까. 그러나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니까 생산을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생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을 지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물은 천년 만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속적인 보다 나아가서 비영속성의 특성을 지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토지는 개별성의 특성을 지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재와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측면에서는 어때? 동질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재와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동질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우리 현실로 생각하자는 이야기요. 자, 이 건물은 토지 위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토지의 개별 특성을 어떻습니까?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배성 또는 학대 뜻은 이런 설명하는 겁니다. 자, 토지가 없다면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지배성 또는 어떻습니까? 종속성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열었지만 이런 정도 제목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건물의 특성이다. 이거는 중요성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에요. 낮은 부분에서 제목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섯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 이동 가능성이 있다. 다음 생산 가능성이 있다. 비영속성, 다음 동질성, 지배성 또는 종속성의 특성이 있다. 이래서 제목만 이해만 좀 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특성을 가장 대표적인 견해를 쫓아서 토지의 특성 그리고 건물의 특성 나눠서 살펴드렸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토지의 특성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토지의 자연성 여러지만 다섯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자, 이 같은 특성으로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어때? 파생돼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파생 특징,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물성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자, 이처럼, 토지성 주로 출제하는데, 토지성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의의를 묻거나 아니면 어때? 파생 특징,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는 다 말씀드렸고, 자, 파생 특징 이야기 드리겠는데, 사실 부동성 이관해서 파생 특징이 교수님들 어때? 써주신 책을 정리해보면 하나에 어때? 부동산 하나에 57개가 나옵니다. 이걸 어때? 다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거 하나 57개인데 나머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 교재로 여러 가지 지문들이 나와 있어요. 이 지문을 이해하시고 이 중에 어떤 뜻과 관련이 있나 이걸 찾는 연습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우리한테 응용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답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 46페이지예요. 46페이지는 1절 토지의 자연적성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토지의 자연성, 이걸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별표를 좀 많이 해놓으셔야 되겠지요. 1절 통째로 모아가지고 1절 옆에다가 별표 8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절 옆에다가 별표 8개 해두시고요. 해주시고 그 아래 첫 번째를 읽어보시면 될 내용인데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다음 1번 챕터 봅시다. 자, 1번 챕터 보시면 부동성이다 나와 있죠? 괄호 보세요. 부동성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이동성이다. 또 지리적 위치 고정성이다 표현되었죠? 예,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봅시다.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은 즉 부동성이죠. 토지의 가장 큰 물리적인 특성이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물리적 특성 나오면 뭘 떠올려야 했어요? 토지의 자연성, 이걸 생각 잘했죠? 그럼 토지의 자연적성도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 이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뭡니까? 부동성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물리적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1번부터 살펴드립니다.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동사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움직일 수 있으면 동산, 움직일 수 없으면 어때? 부동산. 이렇게 해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이는 이 중에 어떤 특성과 관련이 이걸 찾자는 이야기.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관련을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사는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야. 들고 다니면서 내 것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권리의 공시방이 뭡니까? 점유. 그렇지만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은 들고 다니면서 내 거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따라서 등기라는 권리의 공시방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 부동산 달리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부동산 특성 때문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짓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권리의 공시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은 먼저 임장 활동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도 이야기 드린 부분이에요. 임장 활동 뭡니까?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땅 사기에서 땅 보러 하는 게 뭡니까? 임장 활동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내가 땅 보러 직접 가야 될 것인가? 왜? 땅 움직이니까 내가 가야 되겠죠. 그죠? 어떤 쌍입니까? 부동성.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또 모두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온 땅 직접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개별성 관련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임장 활동, 부동 활동을 임장 활동 만드는 건 대표로 부동성, 개별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 되는 겁니다. 정보 활동. 참 부동산 활동이 정보 활동이 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때문이다. 이분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이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지만 외적인에서 영향을 받는데 이 자체를 내 힘으로 통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부동산 주변에는 참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뭘 필요한다? 정보를 필요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보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2번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럼 자, 동그라미 2번 우리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건 뭡니까? 부동성 개별성이지요. 다음 정보 활동을 만드는 건 뭡니까? 부동성이다. 그럼 자, 2번 질문 전체를 본다면 공통된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공통된 결국 뭡니까? 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부동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파주가 있어요. 파주가 있고 여기 일산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파주에서는 땅을 어때 사원삼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원삼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어때 넘쳐난다는 수 있겠죠.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초과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일산은 8호삼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8호다 공급이 넘쳐나서 이걸 우리 때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럼 적어요. 파주는 부조다 우성이고 일산은 남아 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남아 돈주에서 부조한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초과 수요 좋은 어때 곧바로 해소가 되고 시장은 어때 균형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토지는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토지는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는 이야기. 뭐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부동산 특성 때문이다. 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파주에서는 토지에 대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일산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도 이 자체가 곧바로 해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결국 파주에서는 초과수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겠지요. 그럼 사원상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 지가는 어때? 상승한 채로 당분간 지속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일산은 파원상이 더 많다는 이야기. 그럼 어때? 지가, 땅값은 하락한 채로 당분간 지속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초과 수요, 지가 상승이다. 초과 공급, 지가 하락이다. 이 자체가 어때?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다. 그럼 이것은 부동산 현상은 자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지역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상은 먼저 지역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국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표현 들어보실 거예요. 국지성 호우다. 들으셨죠? 국지성 호우 이게 뭡니까? 그 지역만 비가 쏟아져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국지적이다. 이 표현은 뭡니까? 지역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현상 이 자체가 지역적 또는 국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지역 간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런 합시다. 파주에서 내가 건물 하나 짓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건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땅을 사야 되는데 파주는 때 땅값이 비싸더란 이야기예요. 반면 일산은 땅값이 싸더란 이야기예요. 싸더라. 어떤 분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짜 파주보다 일산이 땅값이 더 쌉니까? 이런 일 하시는데 우리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다 생각하시고 여튼 일산은 땅값 싸다는 이야기. 그래서 땅값 싼 일산에서 땅 사가지고 파주까지 가져와서 건물 지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내가 이제 파주 내에서 건물 지기에서 땅을 사고자 할 때도 굳이 일산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주 내에서 땅 보러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땅 보러 돌아다니는 게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그럼 부동산 활동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지역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지역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 어떻습니까?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때문이다.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래서 합시다. 파주의 토지시장입니다. 그럼 파주의 토지시장에서도 모든 토지의 단위 땅 가격은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다. 그럼 파주 내에서도 이처럼 단위 땅 가격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 어때?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참 부동산 현상이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은 지역적으로 즉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이처럼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나 특성 때문이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 때문입니까? 개별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3번 한번 봅시다. 3번 시간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이 국지화된다는 이야기, 지역화된다는 이야기죠. 뭐 때문입니까? 자, 부동산 특성서 지역 간 이동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살펴드리겠는데, 우리가 시장을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전국적 시장과 지역적 시장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전국적 시장에선 전국을 단위로서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지요. 지역적 시장은 지역을 단위로서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 될까요? 지역적 시장이 될까요?
지역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왜? 지역 간 이동이 어렵다는 얘기. 지역 간 이동이 곤란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지역적으로 국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결국 지역적 국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이 어떤 특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되지 못하고 지역적 또는 국지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또 시장을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구체적 시장에선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게 구체적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특정한 장소 아니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게 뭡니까?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이런 예를 들어보죠. 서울에 여기가 남대문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다. 참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다. 남대문 시장이다. 이런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뭐라는 겁니까? 구체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 앞에 언니가 있네요. 언니가 파주에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파주에 땅을 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 가진 땅을 팔기 위해서 남대문시장까지 땅 뿔뿔 흘리고 낑낑이 가지고 갑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 남대문시장이다. 참 특정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뭐 때문입니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이죠.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래는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구체 시장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된 겁니까? 추상적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현실 시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현실 시장은 어떤 부동산이란 특성으로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파주의 토지 시장이다. 시장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지역을 남대문 시장인데 하나의 장소로 봐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지역을 하나의 장소로 본다면 이 장소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이란 특성으로서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란 특성에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의 장소의 개념으로 한다면 이 장소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뭡니까?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란 특성에서 구체적 시장이면서 추상적 시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란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면서 추상적 시장, 양면성을 지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지역 간 이동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곤란하다. 다음 부증성이란 특성을 해서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 개별성 이 같은 특성에서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등등 여러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급 조절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수급 이건 뭡니까? 수요 공급의 약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시장기구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이래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해집니까? 불완전해집니까? 불완전해진다 할 수 있죠.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다는 얘기. 불완전해서 시장기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적정 가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적정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필요합니까?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통해서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급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는 어떤 성 관련된 겁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성 관련될 수 있겠죠. 다음,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도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성 관련할 수 있겠죠. 다음, 감정평가를 필요케 하는 것도 결국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여기서 우리가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먼저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전국 시장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향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시야로 존재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해서 구체적 시향이면서 추상적 시향이라는 어때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제 여기 봅시다. 디비전. 자, 보세요.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움직였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받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외적인 요인에서 내가 토지 가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 이를 가려서 우리가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외부 효과. 그럼 여튼 외부 효과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어떻습니까? 이제 외부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외적인 요인에서 기본 탔을 때 부정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잖아요. 즉,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를 가서 뭐라 합니까? 부의 외부 효과다. 자, 이는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참, 외부 효과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서 외부 효과는 근본적으로 외적인 요인에서 대상산의 가치 영향을 받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는 거. 또 하나는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험 외부 효과는 토지의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 것인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영향받는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상입니까? 바로 부동성. 또 이 토지는 또 다른 토지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된 토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뭡니까? 인접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외부 효과다. 이는 어떤 상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최근 또 이렇게 물어봤죠. 자, 부의 외부 효과는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X, X 잘못됐죠? 자, 부의 외부 효과도 당연히 외부 효과니까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생각합시다. 자, 이 토지를 우리가 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데 참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 이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자,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부동성, 인접성 이로해서 외적인 요인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토지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토지마다 분석하는 게 있어요. 토지마다 분석하겠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하는, 뭐 됩니까? 자, 이제 부동산 현상 자체가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개별성이네요. 개별성. 자, 이로 인해서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마다 분석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개별 분석을 필요케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역 분석이다. 이건 뭐랍니까?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하는 게 뭡니까? 지역 분석이지요. 다음 토지마다 분석하는 게 뭡니까? 개별 분석이다 생각하시고, 자, 지역 분석은 뭐 때문입니까? 부동성, 인접성의 특성 때문이다. 개별 분석 뭐 때문입니까? 개별성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교재 동호 3번 다시 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이 국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이 국지화, 지역화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입니까? 부동성.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도 뭡니까? 지역적 시장, 국제시장으로 국제시장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는 부분시장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감정과 같이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하는 것도 결국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들어면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다음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면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부정성, 개별성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전체로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죠? 공통점이 뭡니까? 부동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5번입니다. 5번 토지의 이용 방식 및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느냐. 따라서 한번
입선 실패하면 사업에 대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입선이 중요하다. 이도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호 7번입니다. 7번. 자, 견본 제시 및 진열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요. 자, 보세요. 토지 샘플 떼어다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또 중개사무실 앞에 진열해놓고 매매할 수 있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 보세요. 자, 유통기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하는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부동산이란 특성으로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중개업자에서 거래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중개업을 제도한다. 이도 어떤 성? 부동성 연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호회 8번 내용입니다. 8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야기예요. 곧 어때? 핵폭탄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점 사회의 어때? 심리가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가진 돈 가지고 야, 땅 삽니까? 금 삽니까? 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토지는 부동산이다. 자, 금은 어때? 동산이다. 겁니다. 이때, 예, 자, 토지에 대한 수요는 어때? 감소하고, 예, 금에 대한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하겠지요. 왜 그럴까요? 예, 자, 토지는 들고 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금은 어때? 들고 필 수 있죠? 36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심리가 불안을 벌일수록 이처럼, 예, 자, 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토지 수요는 감소하는 데서 동산과 부동산의 수요가 어때?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도 뭐 때문입니까? 토지는 들고 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성? 부동성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8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심적 요인의 반응이 동산과 반대한 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음 동호 10번. 제도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규제를 간 쪽쪽 어때?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제도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가 쉽다. 부동성 관련되겠지요. 11번. 자, 외부 환경에 영향을 하는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 설명했죠? 자, 외부 효과. 자, 이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 이 같은 특성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이제 지자체 조세 수입에 근거가 된다는데, 이건 이래서 하세요. 자, 부동산이란 특성서 시장일 때 지역적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세금 어때? 거둬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지자체 조세 수입에 근거가 되는 것도 결국 부동산의 특성에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부동성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 특징, 이것들 전부 다 외울 수는 없다 그랬어요.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문 하나 보시고 지문을 이해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걸 참 연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우측 페이지의 상단에 1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부동산의 자연성인 부동성의 파생적 특징과 관련성이 적은 것은 1번 보세요.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한다. 자, 우리 예전에 했죠. 자, 부동산 활동 그리고 부동산 현상을 자, 국지화 지역화시킨다는 이야기야. 이는 어떤 사입니까? 부동성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2번 보세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 되고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과 다르다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자, 이번 설명됐죠. 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지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권리의 공시 방법이 달리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뭐 때문입니까? 움직인다. 부동성 이특성 때문이었지요. 2번도 맞는 표현이네요. 3번.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든다는 건데, 자, 우리 여기서 있던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것도 어떤 성? 자, 부동성 관련이 돼 있죠? 물론 개별성도 관련됩니다. 자, 다음 4번 보세요.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때 자, 지역 분석. 자, 이는 어떤 사입니까? 부동성, 인접성, 어서 때 부동성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은 어떤 특성 때문입니까? 개별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은 부동성과 어때? 관련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4번일 때 잘못된 지문이 된다 생각하시고, 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 분석은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이다. 개별 분석은 어떤 성입니까? 개별성. 이렇게 구분이 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에 개별 분석 이걸 지워버리면 어때? 맞는 문장이 되어버리겠죠? 됐습니다. 5번.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을 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을 만든 것도 결국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자, 이도 조금 오래했지만 우리 시험 출제했던 기출 문제였습니다. 다음
네,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부증성이에요. 괄호 보세요. 괄호 보시면. 자, 부증성을 우리가 달리 뭐라 표현했습니까? 네, 비생산성, 비증가성, 면적의 유한성, 수량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먼저 우리가 부증성에서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토지의 공급입니다. 토지 공급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먼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공급이다. 이때 경제 공급은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자, 물리적 공급은 뭐라고 하신가? 바로 절대량을 늘리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에서 경제 공급은 이용도를 향상시켜서 의미합니다. 결국 이용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지금 토지만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토지만 살펴보자. 토지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없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부증성 이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지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토지의 이용도는 향상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도 가능하고 이행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내용 배웠어요. 자, 큰 용도적 세 가지였었죠. 즉 용도적 상호간의 전환이 진행 토지를 뭐라 합니까? 후보지. 다음 용도적 내에서 이행이 진수를 뭡니까? 이행지. 전환 이행 가나다에서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이 개념은 결국 뭐 됩니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용도 다양성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전환 이행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용도는 향상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이 어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예요. 지난 시험도 여기서 때 답이 됐던 그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먼저 그래서 이제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을 해서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란 특성을 해서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이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공유수면을 매립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이야기예요.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합니다. 쉽게 공유수면이다. 그럼 뭡니까? 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어요. 그럼 이래서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는요, 바다도 토지예요. 지구놀이 자체가 토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공유수면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물리적 공급은 아니네요. 그죠? 그렇지만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이는 물리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는 토지의 경제적 공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물리적으로 절대로 늘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표현을 한번 잡읍시다. 자, 부증성이라는 표현이 있고, 다음은 부증성의 예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증성이 예외다. 보세요. 부증성은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어때? 늘릴 수 없다. 이게 부증성이잖아요. 그럼 부증성의 예외는 뭐가 됩니까?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어때? 있다. 이게 부증성의 예외가 되겠지요. 결국 물리적으로 절대량이 늘어난다면 어때? 이는 부증성의 예외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례를 보세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절대량이 늘어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절대량이 늘어났다면 이는 부증성의 예외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 자체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증성의 예외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실로 부증성의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또 이렇게 출제해서 답이 됐습니다. 공유수를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한 것은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있다. OX, X. 부증성의 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부증성의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예, 자, 절대를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렇죠? 이 자체는 절대를 늘어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가 어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실로 부증성의 예외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고선, 경제적 공고선, 이것들 그림을 한번 나타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다루는데 일단 우리가, 예, 예상합시다. 자, 공고선은 가격과 공급 양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은 우리 관행적으로 가격을 설정합니다. Y축은 관행 가격서 기호로 P 표현하고요. X축은 공급량이지요. 기호로 Q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P, Q 좌표면서 해서 공식을 그려보자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제 가격이 P0입니다. P0일 때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뭡니까? Q0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P0와 Q0 연결지어서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자,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쪽은 절자인데 가격만 상승합니다. 그럼 팔로산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윤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급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더 많이 팔고 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격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절대량은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가격이 P1으로 상승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절대량은 어때? Q0 그대로란 이야기예요. 그럼 자, P1과 P1과 Q0 이걸 연결해서 이 점을 찍어봅시다.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어떤 이것은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내볼 수가 있다. 이 자체가 결국 뭐가 됩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다. 그렇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 수직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합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게 불구하고 양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할 것인가?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생각해보세요. 이제 옷가게에서 옷을 삽니다. 옷을 사면서 옷을 잡아당겨 보잖아요. 잡아당기면 옷이 많이라면 뭡니까? 탄력적. 적게라면 비탄력적.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어떻습니까? 이처럼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 어때? 탄력적. 공급량이 적게 늘어나면 어때? 비탄력적. 표현을 쓰겠죠. 양에 전혀 변화 없으면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이게 수직의 모습에서는 결국은 가격에 대해서 어때? 완전 비탄력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혀 양 변하지 않습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좀 토지의 물리적 공선이 수직의 모습이고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야. 이는 결국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토지의 경제적 공선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가격이 P0일 때 토지 공급량 Q0다.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죠? P1으로 상승하면. 자, 보세요. 경제 공급 어떻습니까? 경제 공급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Q0에서 Q1 이렇게 어때? 증가하더라. 그럼 자, P1과 Q1 연결시키면 이 점 찍어서 그럼 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이 같은 모습으로 공선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공선이 결국 뭡니까? 토지의 경제적 공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토지의 경제적 공선이다. 참, 토지의 경제 공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예, 뭐 됩니까? 바로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 이 특성을 해서 경제 공급이 어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우리 시험 또 최근에 이렇게 출제했어요. 토지는
토지는 자, 용도의 다양성이란 특성으로 인하여 우하향하는 공수를 지니게 된다. OX, X. 자, 용도 다양성. 이래서 어때? 우상향하는 공수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상향은 뭡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상향.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자, 네. 자, 토지의 네, 자, 물리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 특성 때문이다. 참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 가격에서 완전 비탄력적인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성이다. 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증성 관련해서 이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잠시 있다가 다음 시간에 파생 특징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십시오.